자, 마지막으로 유일임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짜증나. 어저께 저희가 방송에서 이 새끼 이래놓고 기습적으로 선임하려고 들 것이다. 그래서 이임식을 안 하고 간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연임이 됐어요. 세상에 하루 만에 연임을 해버린 거예요. 연임이 됐어요. 그 과정이 얼마나 와. 난리 부르스였는지 한번 연임 과정을 팩트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류일임이 퇴임 하루 만에 돌아와서 결국 연임하게 됐는데요. 윤석열이 어제 대통령 추천 몫의 방심위원회 류일임을 위촉했습니다. 이걸 어떤 방식으로 했냐면 기존의 방심위원들이 9명이에요. 9명인데 임기가 만료돼갖고 3사람이 빠져나왔습니다. 유일임하고 나머지 2사람이 빠져나왔어요. 그럼 이제 지금은 6명밖에 없는 거잖아. 그래서 이제 후보도 없고 대통령이 후보도 안 보냈고 여기에 대한 어떤 그 사전에 준비가 안 돼 있었기 때문에 공석으로 오래 갈 거다라고 다 저기 말하자면 방심을 하고 있었어요. 방심이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방심을 하고 있었단 말이야. 방심위를. 그런데 갑자기 대통령이 그 전당대회 가 있는 이 상황에서 뜬금없이 강경필, 김정수, 유일임 이 3사람을 다시 방통위원으로 임명을 해버렸습니다. 임기 끝난 사람을. 예고도 없이. 그래서 기존에 남아있었던 대통령 추천 인사가 2명이 더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남아있는 6명 중에 2명이 여당 몫으로 대통령 몫으로 추천한 사람이 2명이 더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이 2사람이 김우석과 허연이라고 임기가 남아있었는데 이 사람도 다음 달 5일이면 임기가 끝나요. 근데 이 2사람을 불러서 새로 지명한 3사람이서 못하갖고 5명을 만든 거야. 5명이서 그리고 전체 회의라고 하면서 열었어요. 전체 회의를 열고 회의실 문을 걸어 잠궜어요. 네. 그래서 5명이서 지들끼리 회의를 해갖고 유일임을 6기 방통위원장으로 선정한다. 땅땅땅. 그러고 통과를 시켜버린 겁니다. 아니 그 전날 국회의장하고 국회 과방위 추천 몫의 4명 방심위원 임기 만료됐거든요. 아직 후보 추천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기습적으로 지들끼리만. 그렇죠. 예. 그래서 원래 9명이 있어야 되는데 5명밖에 없는 거예요. 4명이 임기가 끝나자마자. 그러니까 얘네들이 오래전부터 이 계획을 세운 거야. 와. 먼저 딱 그만두고 있다가 나는 그만뒀어요 라고 싹 사라졌다가 아무도 모르게 갑자기 대통령 몫 3명을 확 찔러 넣어가지고 기존에 5일까지 임기 남은 사람 2이랑 5을 만들었는데 야당 사람 4은 임기가 이제 해촉돼갖고 없는 거니까 5명이 전체야. 이 전체가 모여갖고 만장일치로 유일임을 뽑아버린 거죠. 그리고 튄 거예요. 그러니까 방송심의위원회 위원장이고요. 네. 이진숙은 방통위원장이고요. 그래서 이 방심위 위원장으로 최초로 연임을 하는 사례를 남기게 됐고요. 무려 3년 동안의 임기를 보장받게 되었습니다. 이 정권하고 끝까지 같이 가겠다는 거죠. 이건 진짜 경찰이 구속을 시켜가지고, 실제적으로 얘를 감옥에 쳐넣기 전에는 이 임기를 종료도 못 시켜요. 무려 연봉이 1억 9천만 원에다가 관영차에 법카가 나오는 이 꿀보직인 자리를 유일임이 또 3년을 이어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경북대 후배인, 지금 이진숙이가 청문회를 통해서 방통위원장이 되면 둘이서 치고 받고 틱틱카카를 해가면서 우리 방송을 다 말아먹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완전히 날치기예요. 따져놓고 보면. 과연 이 날치기가 정당한 것이냐 라는 부분을 놓고 지금 최민희 과방위 위원장이 이거 날치기다, 무효다라고 원인 무효 내지는 거기에 대한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게 행정소송이 가능하냐? 일단은 2명이 남아있는 2명이 합쳐서 5명이 회의를 했잖아요. 네. 이 2명은 5기 위원이에요. 얘는 6기 위원장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5기 위원이 6기를 6기를 뽑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전체 회의다라고 얘들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 그 안에 2명은 회의 참석할 자격이 없는 사람인 거야. 그리고 그걸 빼게 되면 3명이서 회의를 한 거잖아. 그럼 방통위 전체의 인원 9명 중에 과반수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체 회의도 안 되고 회의 성원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야. 그리고 이러한 회의 같은 경우에는 공개적으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문을 걸어 잠그고 회의장에서 지들끼리 회의를 진행했어. 그래서 이 절차상의 이유를 문제 삼아서 이거는 인정할 수 없다라고 최민희 위원장이 이걸 밀고 늘어질 거야. 그래서 그걸 항의하기 위해서 쫓아갔더니 와, 차로 칠 차로 뻔했어요. 칠라 그랬어요. 이 이거 새끼. 좀 보실까요? 영상이 있는데. 너무 충격적이에요. 이게 이제 찾아갔어요. 최민희 의원이. 류희림이 있고. 이렇게 막 있다가. 이때까지만 해도 위원장 이게 모르고 간 거죠. 항의를 하러 간 거죠. 이제 점점 도망가죠. 뛰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택시를 잡아요. 저쪽 애들 왜 저렇게 빤스런을 해? 잘 뛰네요. 택시를 못 잡고 바로 뒤에 있는 택시를 또 잡습니다. 아유, 뭐 하는 짓거리야. 이게 뭔 대낮에 도주국이야. 와. 뒤에서 저지하는 사람을 붙들고. 아이고. 네. 그래서 이제 이게 류일임이 원래 자기 차로 네. 예, 가려고 하다가 앞에 저지를 하니까 주차장에서 나오는 차를 저지를 하니까 이 도망가는 과정 중에 이제 이런 일이 생긴 겁니다. 예? 아무튼 이런 식으로 날치기로 이거를 전당대회 시끄러울 때 자행을 한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 새끼들은. 그러니까 이것들은 이게 진짜 뭔가 법과 원칙이나 뭐 정당한 방법 이런 것들을 아예 개무시하고 이런 식으로 밀어붙여갖고 얘 임기를 그대로 지키게끔 끌고 나갈 거예요. 얘가 구속당하지 않는 이상 또는 헌법소원이나 이와 관련된 소송을 해갖고 가처분 내지는 해임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상 그 기간 내내 이 짓거리를 하면서 온갖 방송에 대한 폐악질들을 할 거라는 거죠. 이런 놈들을 놓고 무슨 협치를 하고 방송법에 대한 협의를 하겠습니까? 결국 우원식이 지달란 맛으로 제안했던 양쪽의 협의안에 대해서 추경호가 날려버렸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는 표결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계속 상식적으로 대해주는 게 의미가 없고 더 이런 모욕만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 지지자들이 계속 얘기하는 게 뭡니까? 기다려줄 만큼 기다려줬고 상식적으로 대해줄 만큼 대해줬는데 안 된다. 더 이상 기대도 할 수 없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강하게 그냥 해라. 민주당의 총선인 민심이다. 민주당에 그렇게 의석을 몰아준 이유를 모르겠느냐, 아직도. 이 새끼들은 이제 MBC 민영화를 위한 어떤 조치들을 강행을 해나가려고 지금 결국은 유일임과 이진숙을 내세운 것 같고요. 지금 빨리 방송법이 통과가 되지 못하면, 그리고 이게 또 거부권을 쓸 거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재부의를 시키지 못하면 앞으로 한 달 안에 MBC는 민영화가 됩니다. 대통령실이 우원식의 방송법 중재안 거부했다. 네. 나왔어요? 결국은 이제 내일 본회의를 열어가지고 표결로 넘어갈 수밖에 없고요. 그 표결로 넘어가면 또 거부권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거부권을 재부의하도록 준비하는 그 기간 동안에 MBC는 8월 중순이면 이미 민영화 조치에 들어가서 아마 30% 이상의 지분이 민간한테 행전 듣도 보도 못하는, 이번에는 지난번에 레미콘 회사였으니까 유진이었으니까 이번에는 그보다 더 들은 적이 없는 다누림 공구상에 그 지분이 넘어가게 될지도 모르겠다라는 걱정이 듭니다, 지금. 그래서 최소한 유일임이라도 좀 저지를 했으면, 이진숙이라도 청문회 과정 중에 낙마를 시켰으면 이거를 어떻게든 저지할 수 있을 건데, 우원식의 고민도 이해는 해요. 어차피 새로운 당대표 취임이 됐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한동훈이나 새로운 국짐들, 새로운 최고위원들은 다를 수도 있겠지라는 차원에서 원만하게 이걸 이끌어 가기 위해서 어느 정도 시간적 유예를 오늘로 맞춰서 준 거는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미 그거를 중재안을 거부했잖아요. 그럼 원칙대로 내일 표결하세요. 여기에 대한 입장을 오후에 우원식이 어떻게 내놓는지에 따라서 진짜 우원식 국회의장의 본심을, 공명심을, 그리고 어떤 속성의 판결을 우리가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정말 하루하루가 안타까우면서 열받는 사안의 연속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점에서 정말 방송이 힘듭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